이번 비트코인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 개미가 돈 벌 수 있는 시기, 저는 딱 한 번 남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죠. 네. 자, 월급만으로는 못 살아. 수익률 마이너스 65%에도 존버하는 3040. 자연과자 김모 씨는 2년 전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 현재 김 씨의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64%이지만 투자를 멈출 생각은 없다. 그는 월급만 받아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투자다. 작년 90% 이상 손실을 봤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언젠가 다시 오를 거라는 희망으로 계속 기다릴 것이다. 대단하신 멘탈을 가지신 분입니다. 작년에 세이시우스 파산, 루나, 테라, FTX 거래소 파산, 그걸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어제 SEC의 소송이 2방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장에 있다. 소송이 나오는 그 뉴스는 저가 매수의 기회고, 또 다른 악재가 나올 때마다 길게 매수하는 그런 시기다. 이게 제가 가진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유튜브 댓글을 잘 보진 않지만 악플이 달리면은 대응하지 않은 채 1초만 차단합니다. 예. 하지만 어제 그 악플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서 얼마를 사고 얼마 떨어졌을 때 비중을 얼마 싣고 이런 걸 얘기해 줘야지. 여기가 무슨 한 달에 200만 원짜리 리딩방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자기 자산의 비중을 제가 모르잖아요. 100만 원이 있으면 20% 들어갈 수 있고, 뭐 1000만 원이 있으면 200~30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다 모르니까 여러분들 각자 그 시드에 맞게 하시라고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악플은 좀 남겨두고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차트 분석은 간단히 하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27,000 초반에 저항을 한번 맞았다. 그거는 여기 구간이 매물대라는 게 두 눈으로 보이실 거고요. 오더북상 비트코인 매물대가 27K 초반, 여기 많은 물량이 걸려 있네요. 27.1K, 2K, 여기 이제 거래소 오더북상 매도벽이 아주 잔뜩 쌓여 있는 구간이 27,000 초반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거기서 저항이. 그리고 좀 위에 보면은 27,000 초반을 또 돌파하게 되면은 27.5K까지 뚫어 올릴 수 있고, 27.5K를 뚫어버린다면 이제 28,000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7,500이 바로 이 구간이겠죠? 여기 딱 보이시죠?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그죠? 요 매물대를 돌파하면 이제 요 윗단을 두드릴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기고, 그게 28,000달러예요. 그리고 하락 추세선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27,500 그리고 28,500달러. 예. 28,500달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28.5. 그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차트상 그렇게 보이나 제가 보는 차트적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하락의 조정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강력하게 돌파해서 가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 고점과 그다음 이 중간에 있는 이 여러 저항을 한 방에 돌파한다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 상승을 해준다 해도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월 내내 조정의 기간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7월 정도 흘렀을 때 어느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계속 이 고점을 기준으로 삼고 와리가리를 하다가 이제 들어 올리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와리가리를 하다가 이제 재차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면 시기적으로 지금 6월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바닥을 좀 기다가 하반기에서 시간상, 그래서 좀 차트적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윗단을 두들겨주는 이 시점이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여기서 상승이 나와버리면, 이제 다이렉트로 올라간 상승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단기 투자자든 내가 비트코인을 이 자리에서 매수했던 25K 위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수익 실현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15,000달러든 20K 밑에서 잡아가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비트코인 저점을 이 부분으로 19.5K에서 20K를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한 번 상승이 나온다 해도 이 구간을 위협하는 하락의 흐름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방금 전 영상에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그게 한 2개월 전이거든요. 그게 제 메인 관점인데요. 왜 이 부분을 저는 또다시 한번 위협을 할 것 같으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자, 일봉으로. 어찌됐든 이 구간은 여러분들 SVB 파산과 함께 나왔던 반등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나왔던 이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에 19,500달러 지지선이 이 구간에 반복적으로 지속이 됐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뚫리면서 쭉 하락이 나왔던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상당히 우리가 느끼는 가장 공포와 고통의 그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20K 초반이나 깊게 빼면 19,000달러 후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분을 반토막 되돌렸을 때 나오는 가격이 이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구간이 19,500 정도로 전 보고 있어요. 여기가 뚫리면 여러분들 15,000달러는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비트코인 저점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는 15,000달러는 제가 생각하는 저점이에요. 이미 저점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저점이 뚫린다 해도 관계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왜냐면 제가 바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뚫리면 어떡해? 그러면은 이제 더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15,000달러니까, 평단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만의. 그러니까 15,000달러, 이 기준을 잡고 지금 2만 불이나 2만 5천 불 또는 비트코인이 한파동 올라와서 내려왔을 때 2만 달러를 또 한번 찍어준다면, 정말 바닥에서 사는 저점의 구간에서 사는 비트코인 평단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투자 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생각하시면서 내 평단가를 낮출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중장기적으로나 비트코인 장기 관점으로나 개인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이 저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예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을 13,000에 사든 결국 4K에서 사든 이 구간이 둘 중에 이 구간을 본다면 4K에서 산 사람은 진짜 드물잖아요. 근데 14,000달러부터 꾸준히 산 사람들은 평단가가 10,000달러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10,000달러든 4K든 올라갔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000달러에서 4K를 봤을 때 내 멘탈이 문제인 겁니다. 솔직히 진짜 힘들어요. 내가 비트코인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21K 정도 됐는데 갑자기 15,000달러가 돼버려. 그리고 나서 그냥 6만 불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와버리는 거는 알겠지만 갑자기 15,000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나 15,000달러까지 오면은 본전을 건질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팔고 떠나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긴 텀으로 조금씩 계속 오랜 시간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때려 박으면 떨어졌을 때 손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끔 다뤘던 내용인데 그래도 자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딱 한 번 남았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가 벌 수 있는 기회, 딱 한 번 남은 생각. 이제 비트코인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들어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도. 그렇다면 알트코인은 거의 매수세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에 더욱더 개미가 달라붙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SEC에서 18개 증권을 규정했던 이
코인들, 칠리즈, 플로우, 뭐 니어, 보이저 토큰, 대시, 넥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 상장 폐지가 되지 않거나 SEC에서 1년이나 2년 뒤에 이걸 결정한다면 비트코인 사이클과 맞물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업비트 빗썸에서 그대로 살아만 있다면 내년 하반기쯤에 그때 여러분들은 물을 타서 베팅을 해야 돼요. 그때 물을 태우면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평단가로 물을 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본전이든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고 봅니다. 많게는 진짜 10배도 저는 보거든요, 알트코인. 여러분들 알트코인 10배 안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보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알트코인이 결국에 업비트 그냥 거래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하나라도 뭐 다 사라지겠습니까? 30개든 뭐 100개든 뭐 신규 상장을 해서 적어도 코인 개수는 한 100개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업비트나 빗썸에는 뭐 빗썸은 더 많죠.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애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설거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마지막 설거지를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을 해야지 수익을 보지, 그냥 넉넉히 비트코인만 계속 고점까지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을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수익 보려면 선택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전액 매도를 하던가, 뭐 2025년도나 2024년도 하반기쯤에. 그래서 알트 딱 잡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끝내야 돼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미련을 두지 마시고 이번에 나는 진짜 승부 보고 끝내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이뤄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왜 마지막 기회로 가져야 되냐면, 규제가 들어가면요 답이 안 나오고 세금도 많이 물 것이고, 비트코인 말고는 솔직히 이 시장이 큰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비트 이더 정도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우리한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SEC에서. 너네 알트코인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큰 상승이 나왔을 때는 미련 없이 떠나라.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 소송의 문제가. 게리 겐슬러가.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그렇게 얘기한 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 이야기로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금 전략 아니겠느냐. 현물 ETF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 선물 ETF도 지금 됐는데 현물 ETF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뭔가 자기들 손아귀에 넣어서 시장을 좀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이런 이제 작업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시작될 거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 걱정을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내가 지금 뭐 상장 폐지 코인에 리스트가 있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거기다 지금 물을 타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한 1년, 2년이 흘렀는데 1년 정도 흘렀는데 여전히 살아있어. 그리고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상장 폐지를 한 번은 봐준다는 얘기예요.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상시켰거든요. 옛날 업비트에서도 뭐 12 십스 뭐 많았잖아요. 뭐 개 잡고 아인슈타인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진작에 끝날 애들이었는데 개미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폭등시키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 시켰거든요. 알트코인들은 결국에는 설거지를 할 겁니다. 큰 상승을 주고 그냥 다 버려버릴 거예요. 다 그렇게 해먹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리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신 분들은. 봤잖아요, 여러분들. 상승장에서 이게 왜 상장 폐지가 돼? 올라가지. 한국코인, 페이코인이 최고야. 마로가 짱이야. 디카르고 최고야. 휴먼스케이프, 밀크. 지금 보니까 이 새끼들 완전 개잡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번에 봤던 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경험을. 저번 사이클에 봤던 잡코인의 상승을 잊어서는 안 되고 결국에 버려질 녀석들이니까 깔끔하게 먹고 던지고 나오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코인 시장 아직 갈 길이 멀겠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